이번 주 MLB 최대 이슈라고 한다면 라파엘 데버스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의 트레이드일 겁니다. 4월부터 계속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사실 그렇다고 이 사달까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라파엘 데버스는 보스턴 최고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MLB를 대표하는 타자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근데 결국 일은 벌어졌고 라피는 보스턴을 떠나 정말 정반대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로 팀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왜 항상 보스턴일까요? 우선 우리는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팀에 대해서 살짝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MLB에서 지역사회에 강한 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보스턴 팬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는 것 이상으로 보스턴 레드삭스는 보스턴 지역 사람들에겐 그냥 하나의 라이프 수준이죠.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는 게 당연하듯이 보스턴 사람들에게 보스턴 경기를 보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럴 만한 전통도 있고 근본도 있고 실력도 있고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밤비노의 저주와 그것을 깬 스토리, 양키스와의 라이벌리 스토리,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월드시리즈 4배 우승을 달성하며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월드시리즈 우승팀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실력까지 정말 팀에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이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보스턴은 항상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선 이번 사건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엘 데버스는 지난 2023년 10년 총액 3억 1350만 달러 규모로 보스턴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보스턴 사상 최다 계약 금액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보스턴과 데버스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보스턴은 데버스를 아꼈고 데버스도 보스턴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일이 생깁니다. 데버스의 포지션은 3루인데 같은 동일 포지션의 알렉스 브래그먼을 영입한 것입니다.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대표 선수와 겹치는 우리 선수 영입한다? 사전에 데버스와 이야기를 나눴다면 상관없었겠죠. 이번에 브레이그먼을 영입할 거야. 팀 라인업이 더 강화될 거야. 네가 1루로 가거나 지명타자로 가졌으면 좋겠어. 미안한데 양보해줄 수 있을까? 그럼 라피 데버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조금 상하긴 하겠지만 그도 브레그먼의 수비 실력이 자신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어쨌든 브레그먼이란 타자가 오면 배팅 오더가 강해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타협의 여지가 있었을 겁니다. 데버스가 팀을 생각하는 마음을 봐서는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애초에 이런 방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스턴 프런트는 즉 사장 크레이그 브로스로의 대처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라피 다 루머인 거 알지? 우리는 브레이그먼 데려올 생각 없어. 야 솔직히 우리 3루에 너 있는데 말이 되냐? 걱정 마, 너 그냥 3루에 있을 거야. 3루 수비 훈련이나 더 빡세게 하고 준비하라고. 이런 식의 뉘앙스를 데버스에게 전달했죠. 근데 보스턴은 연간 4천만 달러의 규모로 떡하니 알렉스 브레그먼과 계약을 한 것이죠. 솔직한 말로 데버스 입장에서는 빡칠 수밖에 없습니다. 뭔데 영입 안 한다며 3루 연습하라며. 팩트로다가 데버스는 겨울 내내 진짜 3루 수비 연습을 빡세게 했다고 합니다. 데버스 입장에서는 여간 빡칠 만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도 궁시렁 되긴 했지만 어찌저찌 지명타자 역할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집니다. 1루 트리스탄 카서스 선수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코라 감독은 데버스에게 라피 미안한데 1루 가능? 너가 1루 봐줬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했지만 데버스는 족간 소리 마소, 난 안 할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솔직히 데버스 입장도 이해는 된다만 팀원이라면 팀 입장을 따라줘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을 보인 건 맞습니다. 그래도 지명타자로 출전하면서 게임에는 열심히 임했습니다. 타선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일이 발생합니다. 안 될라니깐 이렇게 안 되는 건데 브래그먼이 부상으로 이탈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팀 입장에선 난처하게 된 거죠. 3루 다시 데버스한테 맡아달라고 하면 개빡치겠지? 그래도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사장 브레슬로는 그냥 이렇게 된 김에 어차피 우리 유망주도 키워야 하는데 그냥 마이어 올려 쓰죠 라고 했고, 코라도 이 제안을 오케이 하면서 3루 자리는 데버스가 아니라 주력 유망주 중 한 명인 마르셀로 메이어가 맡게 됩니다. 여기서 데버스는 한 번 더 삔또가 나갔다는 주변 인물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한테 하라고 끝까지 부탁했다면 해줬을 것이다 라는 그런 루머 같은 거였죠. 실상은 모릅니다. 부탁했는데 거절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 보스턴은 3루에 데버스를 쓸 생각이 없었는지 이건 정말 내부 깊숙한 이야기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 팀 분위기는 개판이었다고 합니다. 팀 내 리더 역할을 해줘야 하는 라파엘 데버스가 계속 좋지 못한 기분으로 있으니 라쿤 분위기는 계속 어두웠고 이런저런 잡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브레슬로는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고 여러 팀들에게 데버스의 트레이드를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조던 힉스, 카일 해리슨 그리고 유망주 2명을 데려온 매우 쇼킹한 트레이드가 된 것이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이를 키웠느냐인 것이죠. 물론 데버스가 삐딱하게 나온 건 맞지만 분명 원인 제공은 프런트가 했거든요. 조금 더 타일르고 커뮤니케이션에 신경 썼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 않나 싶네요. 반등 노려보겠다고 브레이그먼 계약하고 크로셔 계약하고 지프먼 계약하고 또 보스턴 초특급 유망주들 다 올리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을 만든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될 뿐이죠.
다른 선수도 아니고 팀 내 최고의 선수, 못해도 MLB 탑 15위 안에 드는 선수를 로스터에서 이렇게 지운다는 게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트레이드로 데려온 매물이 엄청 좋아서 당장 데버스 생각이 안 날 정도도 아니고요. 만약에 옵트아웃 조건이 있는 브레그먼이 내년에 나 여기 안 있을래 빠이 하면 3루 당장 무주공산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 보스턴 프런트의 일처리는 최악이었지 않나 싶네요. 올해 제가 챙겨보는 스포츠에서 최악의 프론트 직거리가 몇 개 있었거든요. 1위가 매버릭스의 미친 또라이짓 돈치치의 트레이드, 2위가 티원의 미친 직거리 제우스 사실상 방출, 3위가 보스턴의 데버스 트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스턴 팀 팬들 입장으론 난리가 났죠. 앞서 이야기했듯 레드삭스는 3가도 갔거든요. 그냥 제대로 두드려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재미있는 반응은 따로 있었는데 양키스 게리콜은 이 트레이드 개추 박았다, 게리콜은 파더스데이 최고의 선물을 받다 같은 것들이었죠. 보스턴은 라이벌 팀 양키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보스턴은 사실 이런 적이 처음이 아니란 걸 아십니까? 사실 보스턴은 이런 프론트의 삽질을 유구한 전통처럼 하는 팀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밤비노의 저주겠죠. 베이브루스의 성금을 받고 양키스에게 팔았던 건데요. 이 거래 이후 베이브루스는 야구의 아이콘이 되었고 양키스는 MLB 아이콘이 되었고 보스턴은 86년간 우승을 못하는 일이 일어났죠. 다음은 2014년이었는데요. 당시 보스턴의 핵심 투수 존 레스터를 유애니스 세스페데스를 받고 오클랜드로 트레이드했던 내용입니다. 2007년, 2013년 우승 주역이었던 그를 세스페데스로 받아오는 말도 안 되는 딜을 해버립니다. 자신들의 에이스 투수를 보내는데 유력주망주 자원을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도저도 아닌 선수를 받아온 것이죠. 참고로 2014년 레스터의 기록은 219이닝, ERA 2.46에 미친 활약을 보여줬고 세스페데스는 152게임, 22홈런, WRC 플러스 110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스페데스는 다음 년도 팀을 나갔죠.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2020년에도 이런 사건은 일어납니다. 무키 배치의 다저스로의 트레이드인데요. 2017년 보스턴은 무키 배치에게 8년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제안했지만 배치는 이 딜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배치는 2018년 MVP까지 따내게 됩니다. 보스턴은 돈을 더 올려 장기 계약을 유도할 수도 있었지만 보스턴답게 그렇게 하지 않았고 2020년 팀의 간판 타자를 트레이드 시켜버립니다. 고열 빨고 있던 데이비 프라이스와 무키 배치를 넘기고 알렉스 버두고, 치터 타운스, 코너 웡 선수를 받는 트레이드였는데요. 당시에도 난리가 아니었죠. 아니 이번 딜보다 더 미친 반응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말이 되냐, 돌았냐, 존 헨리부터 해서 싹 다 쳐나가라, 제발 레드삭스를 좀 팔아라 같이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뒷일은 잘 아실 겁니다. 무키 배치는 승승장구했고 알렉스 버두고는 한때 유망주로 끝나버렸죠. 그리고 애초에 버두고에 대해서 훈련 태도가 좋지 않고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미 그 판에서 소문이 돌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딜을 감행한 것이죠. 당시 기억을 더듬어 봐도 뭐냐 이 미친 짓은 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입 밖으로 튀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럴까요? 왜 유독 보스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많이 할까요? 당연히 구단주 때문인데요. 이 모든 결과는 다 돈을 아끼려다가 나온 일입니다. 배치도 돈을 더 쓰기 싫어서, 데버스도 돈 더 쓰기 싫어서, 존 레스터도 돈 더 쓰기 싫어서, 보스턴 팬들이 존 헨리 구단주를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구단 팔고 리버풀에만 신경 계속 쓰세요 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본인들 스스로 꾸준히 갱신해내고 있죠. 보스턴 팬들은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타자는 제런 듀란이냐? 라는 자주 섞인 말을 내뱉으며 말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보스턴 레드삭스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게 정설이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본력으로 따지면 MLB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팀이 매번 이렇게 근본 없는 딜을 한다는 게 말이죠. 마침 이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6월 21일 데버스가 바로 보스턴을 만납니다. 과연 데버스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이번 데버스 시리즈 한번 재미있게 지켜보시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